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과 경제의 핵심 이슈를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파헤쳐드리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데 도움을 드릴 아주 중요하고 뜨거운 소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는 소식인데요. 제목에서 이미 보셨겠지만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농지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의 타깃이 매우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열기가 가장 뜨거운 곳, 바로 수도권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정조준하고 나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도대체 왜 지금 정부가 농지 투기 조사에 나섰는지, 그 배경은 무엇이고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 특히 토지 시장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상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 토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자유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밭을 가는 사람, 즉 농업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 명시된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는 식량 안보와 농업 보호를 위해 비농업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농지가 개발, 호재를 타고 벼락부자를 만들어주는 이른바 투기의 온상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그 정점을 찍었던 사건,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몇 년 전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LH 사태입니다. 당시 공공기관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빼돌려서 광명이나 시흥 일대의 농지를 대거 사들였죠. 그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을 거면서 묘목 몇 그루 심어놓고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정부는 농지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른바 농취증 발급 심사를 까다롭게 만들고 지자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해서 투기 세력을 걸러내겠다고 발표했었죠. 그런데 왜 또다시 전수조사라는 초강수를 둔 것일까요? 법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교묘한 수법으로 농지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와 정황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개발 호재가 집중된 수도권, 그리고 투기를 막겠다고 묶어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조차 꼼수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한 표본 조사가 아니라 의심되는 지역을 싹 다 뒤져보겠다는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사의 핵심 타깃인 수도권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필 이곳일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해 GTX 개통, 각종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 호재가 겹겹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원래는 평범한 논밭이었던 곳이 하루아침에 수용되면서 막대한 보상금을 받거나 용도가 변경되어 땅값이 수십 배 폭등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거래가 엄격하게 통제되어 투기가 불가능할 것 같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여기는 곧 대형 개발이 있을 예정이라 땅값이 뛸 것이 확실하니 당분간 묶어두겠다라고 공인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투기꾼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확실한 투자처가 없는 셈이죠. 그래서 실수요자로 위장하여 허가를 받아 농지를 매입한 뒤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임대를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정부는 바로 이 모순된 상황, 묶어둔 곳에서 오히려 불법이 판을 치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 꼼수 투기꾼들을 잡아내겠다는 걸까요?
이번 전수조사의 방식은 생각보다 치밀하고 입체적입니다. 과거처럼 공무원들이 서류 몇 장 훑어보고 마는 수준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교차 검증입니다. 농지를 취득할 때 제출했던 농업경영계획서와 실제 농업활동 데이터를 비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샀는데 정작 그 사람 명의로 농약이나 비료, 씨앗을 구매한 영수증이 단 한 장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농기계를 대여한 기록도 없고 심지어 농업용 전기 사용량도 제로라면요? 100% 가짜 농부인 겁니다. 정부는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한전 등 유관기관의 방대한 데이터를 총동원하여 이런 서류상 농부들을 1차로 속아낼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현장 밀착 조사입니다. 데이터로 걸러진 의심 필지는 조사원들이 직접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가서 뭘 보느냐? 단순히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심어진 작물의 상태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보상금을 노리고 아무렇게나 빽빽하게 심어놓은 묘목 소위 보상용 수목인지 전문가의 눈으로 감정합니다. 또한 이웃 주민들과의 탐문 조사를 통해 실제 땅 주인이 농사를 짓는지, 아니면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토지 임대료를 받고 불법으로 임대를 줬는지 샅샅이 캐낼 예정입니다. 세 번째, 가장 잡기 어려운 농업법인의 불법 행위도 털어봅니다. 개인 명의로 농지를 사기 어려워지자 아예 기획부동산들이 농업회사법인을 차려서 농지를 대거 매입한 뒤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이 유행했습니다. 농업법인은 농산물 유통이나 가공을 해야 하는데 부동산 매매업이나 임대업을 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농업법인의 실제 매출 장부와 사업 내역을 뜯어보고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기획부동산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농지 투기로 적발되면 도대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번에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일단 적발이 되면 해당 농지를 강제로 처분해야 하는 농지처분명령이 떨어집니다. 1년 안에 땅을 팔아야 한다는 뜻이죠. 만약 안 팔고 버티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처분할 때까지 매년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두드려 맞게 됩니다. 4년만 버티면 땅값 전부를 벌금으로 내야 하는, 말 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무시무시한 제재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것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 조치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벌금 몇백만 원 내고 시세 차익은 수억 원을 챙기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자칫하면 감옥에 가거나 딴 돈을 전부 뱉어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전수조사와 제재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특히 토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토지 시장의 거래가 꽁꽁 얼어붙는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이런 강력한 단속은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도권 외곽이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고 매수 대기자들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망세로 돌아설 확률이 높습니다. 급하게 땅을 처분해야 하는 진짜 사정이 있는 사람들만 헐값에 매물을 던지면서 국지적으로는 토지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투기꾼을 잡겠다는 취지는 100번 공감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도시에 살면서 주말 농장이나 귀농을 꿈꾸며 작은 농지를 샀는데 본업이 바빠 잠시 관리를 소홀히 한 틈에 투기꾼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거리가 멀어 부득이하게 휴경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번 조사에 레이더망에 걸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이런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순한 휴경인지 아니면 악의적인 투기 목적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신중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바로 농지법 자체의 실효성 논란입니다. 1950년대 농지개혁 이후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경자유전 원칙이 과연 지금의 시대 상황과 맞느냐는 것이죠. 농업 인구는 급감하고 농촌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농지 거래를 너무 꽉 막아두면 오히려 농촌 경제가 더 붕괴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농사지을 사람은 없는데 땅은 팔리지 않고 그렇다고 논리자니 불법이 되는 딜레마에 빠진 농민들의 고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기는 엄단화돼 진정한 귀농인이나 청년 창업농들이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은퇴한 고령 농민들이 농지를 정당하게 처분하고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농지법에 대한 유연한 개선 논의도 이번 기회에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상 초유의 수도권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 농지 투기 전수조사. 정부의 칼날이 과연 골마 터진 투기 세력을 정확히 도려낼 수 있을지, 아니면 시장만 위축시키고 빈손으로 끝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조사의 진행 상황과 그에 따른 토지 시장의 변화, 그리고 속속 등장할 급매물 정보들까지 저희 채널에서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정부의 조사가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칠 것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돈이 되고 뼈가 되는 부동산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